너는 강아지 유치원비는 6, 70만 원은 그냥 쓰고 수술비면 뭐며 1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것도 안 아깝고 집은 강아지 간식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렇게 지극정성이면서 엄마 응급실 비용 10만 원이 아깝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해하셨어요. 그리고 뭐 내가 잘못해서 걔한테 물린 거라고 그러면 아기가 물렸어야 만족할래? 아기가 물리긴 왜 물려요? 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미선의 머릿속에 결혼식 장면이 떠오릅니다. 2021년 봄 서울 변두리의 한 웨딩홀입니다. 박미선은 아들 강민재의 결혼식에서 눈물을 훔칩니다. 그녀의 남편 윤태섭은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미선은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아들 민재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민재가 대학에 들어갈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미선은 늘 그 곁에서 지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멋있죠. 며느리도 참 예쁘고 똑똑해 보이네요. 결혼식이 끝나고 박미선은 새 며느리 이수진에게 다가갑니다. 수진아, 이제 우리 가족이 됐네.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친정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수진은 공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수진은 첫인상부터 똑똑하고 야무져 보입니다. 미선은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설날에 민재와 수진은 미선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미선의 눈에 띈 것은 커다란 캐리어입니다. 뭐 이렇게 짐이 많니? 어머니, 저희 딸기 데려왔어요. 딸기 없이는 하루도 못 있거든요. 딸기. 미선은 처음에 무슨 과일 얘기인가 했는데 곧 캐리어에서 나온 작은 푸들 강아지를 보고 놀랍니다. 털이 복숭아색을 띤 작은 푸들은 수진의 품에 안겨 미선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줄 몰랐네. 네, 결혼 전부터 키웠어요. 딸기는 제 첫 아이나 다름없어요. 미선은 약간 당황합니다. 강아지를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생각하며 웃어 넘깁니다. 근데 내가 동물 털에 알레르기가 좀 있는데 괜찮을까? 어머, 정말요? 몰랐어요. 하지만 딸기는 털 빠짐이 적은 품종이라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얌전하고 착해요. 미선은 불편함을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첫 명절인데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고 재채기가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무래도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것 같아요. 괜찮아. 약 먹으면 나아질 거야. 그날 밤 미선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합니다. 방에는 수진과 민재 그리고 딸기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져서 방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선은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강아지를 정말 가족처럼 여기는구나.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수진이 딸기를 안고 부엌으로 옵니다. 어머니, 딸기 아침도 같이 챙겨주세요. 이건 딸기 사료예요. 한 스푼만 물에 불려서 주시면 돼요. 미선은 사람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바쁜데 강아지 음식까지 챙겨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하지만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딸기야, 할머니가 밥 줄게. 수지는 딸기를 우리 딸이라고 부르고 민재도 자연스럽게 딸기를 공주님이라고 부르며 쓰다듬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내내 수지는 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료가 좋은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는지, 어떤 유치원에 다니는지. 유치원, 강아지도 유치원에 다니니? 네, 요즘은 반려동물 유치원이 많아요. 딸기는 매일 유치원에 가서
다른 강아지들과 놀고 훈련도 받아요.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내는데 비싸지만 딸기가 행복해하니까 아깝지 않아요. 미선은 입을 다뭅니다. 70만 원이라니. 그녀가 매달 생활비로 쓰는 돈의 반에 가까웁니다. 그리고 강아지 유치원이라니 처음 듣는 개념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며느리와 아들이 떠난 후 미선은 남편에게 묻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저래요? 강아지를 저렇게 사람 취급해요? 세상이 많이 변했지.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요즘은 자식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더라. 그래도 강아지한테 70만 원씩 쓴다니. 우리 민재 대학 등록금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미선은 한숨을 쉬지만 시대가 변한 것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그녀는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나도 노력해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해보자. 몇 주 후 수진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딸기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미선은 알레르기가 걱정됐지만 며느리의 초대를 거절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약 먹고 가면 되겠지. 아들 부부의 집은 깔끔하지만 미선이 놀란 것은 거실 한쪽이 완전히 딸기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집에 강아지용 가구와 장난감이 가득합니다. 저희 딸기가 좀 사치스러워요. 수진이 웃으며 말합니다. 민재 씨가 너무 딸기를 예뻐해서 장난감을 계속 사다 줘요. 민재는 머쓱하게 웃습니다. 딸기가 너무 귀여워서요. 어머니도 같이 놀아주세요. 미선은 강아지와 놀아주려 하지만 딸기는 계속 짖으며 경계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선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아이고! 미선이 손을 빼자 수진이 재빨리 딸기를 안아 올립니다. 딸기야, 안 돼. 할머니한테 그러면 어떡해. 어머니, 죄송해요. 딸기가 낯선 사람을 보면 가끔 이래요. 미선의 손에서 피가 흐릅니다. 생각보다 깊게 물린 상처입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민재가 말합니다. 근데 딸기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딸기야, 괜찮아? 미선은 민재가 자신의 상처보다 강아지를 더 걱정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말을 삼킵니다. 민재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어. 지금도 그런 거겠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미선은 아들 부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수진이 차를 타고 데리러 나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근데 강아지가 저렇게 물면 사람한테 위험하지 않니? 아니에요. 딸기는 평소에 정말 착해요. 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내밀어서 놀랐을 거예요. 미선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듯한 수진의 말투에 기분이 나쁘지만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미선의 마음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듭니다. 이것이 아들 부부와의 관계에서 첫 번째 상처였지만 불행히도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점점 깊어지는 갈등과 충격적인 두 번째 사건이 펼쳐집니다. 강아지 딸기 때문에 평생 아들을 위해 헌신한 박미선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리고 아들 부부는 과연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게 될까요? 강아지에게 물린 사건 이후로 아들 부부의 집을 자주 방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가끔 전화로 안부만 물으며 지냈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부모님 집을 불쑥 찾아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결혼하더니 바빠서 못 오는 줄 알았네. 민재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가방에서 선물을 꺼냅니다. 고급 과일 세트입니다. 어머니, 이번에 승진했어요. 과장으로요. 정말 축하한다. 우리 아들 정말 잘 됐구나.
미선은 기쁜 마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불편함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민재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사실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딸기가 요즘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비용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150만 원 정도요. 제가 승진했지만 아직 월급이 오르기 전이라. 미선은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강아지 수술비로 150만 원이라니. 게다가 승진 소식을 전하자마자 돈 이야기를 꺼내다니. 미선은 아들이 돈을 빌리러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 노력합니다. 그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닌데. 알아요. 하지만 딸기는 저희 가족이니까요. 어떻게든 해야죠. 미선은 입술을 깨물며 남편을 바라봅니다. 윤태섭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얼마 필요한지 말해봐. 도와줄게. 미선은 남편의 말에 놀랍니다. 하지만 민재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습니다. 민재는 마치 당연한 듯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월급 받으면 꼭 갚을게요. 그날 저녁 미선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쉽게 돈을 주기로 한 거예요? 강아지 수술비라니. 그래도 우리 아들이 어렵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반려동물이 정말 가족이야. 그래도 150만 원이며 우리도 노후에 쓸 돈인데. 윤태섭은 부인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한번 도와주자. 민재가 갚겠다고 했잖아. 미선은 남편의 낙관적인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과연 갚을까? 일주일 후 민재가 다시 전화를 합니다. 딸기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덧붙인 말에 미선은 어이가 없습니다. 어머니, 딸기가 이제 회복 중이에요. 그런데 수의사가 특별 사료를 먹여야 한다고 해서 한 봉지에 10만 원인데 한 달에 3봉지는 먹어야 해요. 미선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강아지 사료값으로 매달 30만 원이라니. 게다가 수술비 150만 원을 빌려준 것도 갚을 생각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와주실 수 있어요? 딸기가 아직 회복 중이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저희는 중요한 출장이 있어서요. 미선은 잠시 망설입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데다 이미 한 번 물린 경험이 있는데 강아지를 돌보라니.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알았어. 갈게. 주말에 미선은 아들 부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수지는 이미 짐을 챙겨 출발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딸기 약은 아침 저녁으로 주셔야 하고 식사는 이 특별 사료만 주세요. 그리고 이건 딸기 간식인데 하루에 3번만 주세요. 수지는 마치 자신의 친자식을 맡기는 것처럼 자세한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어머니, 이건 약값이랑 딸기 간식 살 돈이에요. 수진이 5만 원을 건넵니다. 하지만 곧 민재가 끼어듭니다. 그렇게 많이 줄 필요 없어. 어머니가 우리 집에 있으면서 식사도 하실 텐데.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3만 원을 다시 가져갑니다. 미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강아지 사료와 간식에는 아낌없이 쓰면서 며칠간 강아지를 돌봐줄 사람에게는 2만 원이라니. 오늘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 데워 드세요. 내일은 그냥 편의점에서 사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이만 가볼게요. 고마워요, 어머니. 아들 부부가 떠나고 미선은 혼자 남아 한숨을 쉽니다. 딸기는 아직 회복 중이라 조용히 강아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딸기를 살펴봅니다. 딸기야, 많이 아프니? 할머니가 잘 돌봐줄게.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미선의 친구 정숙입니다. 미선아, 요새 어떻게 지내? 다음 주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 있는데 올 수 있어? 아, 정수가. 지금은 아들 집에서 강아지 돌보고 있어. 다음 주에 모임이라고? 일단 스케줄 확인해 볼게. 뭐? 너 아들 집에서 강아지 돌보고 있다고? 왜? 아들 부부가 출장을 가서 강아지가 아파서 수술했대. 그래서 내가 돌봐주고 있지. 미쳤니? 너 강아지 알레르기 있잖아. 게다가 그 강아지한테 물리기까지 했다면서. 그래도 어쩌겠어. 내 아들이 부탁하는데. 그 아들이 너 병원비는 아깝다고 하면서 강아지한테는 수십만 원씩 쓴다며? 너무 자신을 희생하지 마. 그러다 너만 다쳐. 미선은 친구의 말에 가슴이 아파옵니다. 맞는 말이지만 자식에 대한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딸기에게 약을 먹이려 하자 딸기는 미선의 손을 물려고 합니다. 미선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딸기야, 이러면 안 돼. 할머니는 너 도와주려는 거야. 결국 장갑을 끼고 딸기에게 억지로 약을 먹입니다. 그날 밤 미선은 알레르기 때문에 잠을 설칩니다. 눈은 가렵고 재채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 참기로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딸기 괜찮아요? 약은 잘 먹었어요? 응, 괜찮아. 약도 잘 먹었어. 다행이네요. 근데 어머니, 혹시 지금 병원에 한번 데려가 주실 수 있을까요? 수의사가 오늘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요. 병원, 나 혼자 데려가야 해. 네, 죄송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검진이라서. 미선은 한숨을 쉽니다. 알레르기 약을 먹고 강아지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동물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에서 대기하는 동안 다른 반려인들이 미선과 딸기를 봅니다. 할머니, 손주 강아지 데리고 오셨네요. 귀엽네요. 미선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아니에요. 아들 강아지예요. 그렇군요. 할머니가 이렇게 돌봐주시다니 아드님이 복이 많으시네요. 진료가 끝나고 수의사는 경과가 좋다며 추가 치료비 30만 원을 청구합니다. 미선은 당황합니다. 아들은 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제 아들이 돈을. 아, 강민재님 어머니세요? 죄송합니다만 강민재님이 어머님이 결제하실 거라고 하셨는데요. 미선은 순간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미리 말도 없이 30만 원이나 되는 치료비를 떠넘긴 것입니다. 결국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민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딸기 상태가 어때요? 응, 의사가 괜찮다고 하더라. 근데 민재야, 치료비가 30만 원이나 나왔어. 아, 정말요? 그렇게 나올 줄 몰랐네요. 다음에 뵐 때 드릴게요. 미선은 아들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온 후 미선은 조심스럽게 치료비 이야기를 꺼냅니다. 민재야, 그때 딸기 치료비. 아, 맞다 어머니. 그거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지금 좀 빠듯해서. 수진이 끼어듭니다. 어머니, 그 정도는 큰 돈 아니잖아요. 어차피 딸기는 어머니 손자나 다름없는데. 미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손자라고. 강아지가? 얼마 후 미선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히 제가 요리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에요. 미선은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 내내 수지는 딸기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귀여워했고 민재도 강아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선은 자신의 생일 자리에서조차 강아지보다 덜 중요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민재가 생일 선물을 건넵니다. 상자 안에는 손뜨개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와, 고맙다. 직접 고른 거니? 아니요. 수진이 인터넷에서 주문했어요. 요즘 이게 유행이래요. 미선은 웃으며 고마움을 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립니다. 딸기의 목걸이는 10만 원짜리 명품인데 자신의 생일 선물은 인터넷에서 주문한 2만 원짜리 목도리였으니까요. 저녁이 끝나고 미선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때 우연히 수진과 민재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여보, 어머니 선물 좀 더 비싼 걸 살 걸 그랬나? 괜찮아. 어차피 어머니는 별로 신경 안 쓰실 거야. 그리고 우리 이번 달에 딸기 치료비로 많이 썼잖아. 그러게. 어머니는 그냥 목도리만 있어도 좋아하시겠지? 미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것도 자신의 생일에 이런 말을 하다니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물었습니다. 생일 잘 보냈어? 응.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미선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하지만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별로 신경 안 쓰실 거야.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결심합니다. 더 이상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이 이야기의 다음 장에서는 미선이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겪게 될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나갈지 기대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미선은 자신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후 아들 부부와의 관계에 약간의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전화가 오면 바쁘다고 하거나 초대를 받아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거절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저 아들이 자신의 서운함을 알아차리고 변화하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미선은 갑자기 심한 두통과 현기증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남편 윤태섭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일어나려다 쓰러지고 맙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119 부를게. 응급실로 실려간 미선은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의사는 고혈압과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허혈 발작이라고 진단합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시고 스트레스를 피하셔야 합니다. 약도 처방해 드릴게요. 다행히 큰 위험은 없었지만 이틀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윤태섭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립니다. 민재야.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어. 네? 갑자기 왜요? 많이 심각해요? 다행히 큰 일은 아니지만 혈압이 많이 높으시대.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민재와 수진이 병원에 도착합니다. 미선은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미선은 약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했나 봐. 의사가 병실에 들어와 상태를 설명합니다. 고혈압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하고 특히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틀 정도 입원하시면서 상태를 지켜보고 약을 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그동안 너무 무리했나 봐. 앞으로는 건강이 최우선이야. 병원에서의 첫날이 지나고 미선은 조금씩 상태가 호전됩니다. 다음 날 오후 민재가 다시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네요.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민재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사실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퇴원하시고 나면 혹시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딸기가 또 아파서. 미선은 순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아들이 하는 첫 마디가 강아지를 돌봐달라는 것이라니. 민재야. 저희도 정말 난감해서 그래요. 딸기가 갑자기 구토를 심하게 해서 병원에 갔더니 특별 관리가 필요하대요. 근데 저희는 둘 다 이번 주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미선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더 아프세요? 윤태섭이 참다 못해 말합니다. 민재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가 방금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태어나자마자 강아지를 돌봐달라고. 정신이 있는 거야. 민재는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희도 정말 급해서. 급하면 강아지 유치원에 맡기면 되잖아. 너희가 늘 자랑하던 그 비싼 유치원 말이야. 그게 지금은 자리가 없대요. 그리고 딸기가 특별 케어가 필요해서. 미선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간호사 불러. 미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의료진이 긴급히 투입됩니다. 의사가 긴급 투약을 하고 상태를 안정시킨 후 민재에게 엄중하게 말합니다. 가족분들께서는 환자를 자극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환자분의 혈압이 다시 위험 수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병실 밖으로 나온 윤태섭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민재야, 너 정말 어머니가 어떤 상황인지 알기나 해. 내가 지금 뭘 우선시하고 있는지 생각해봤어. 아버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딸기도 저희 가족이라. 가족. 내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너는 강아지 걱정부터 하는 게 가족이야. 민재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수진이 달려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윤태섭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상태가 악화됐어. 부탁인데 오늘은 그냥 돌아가. 어머니가 안정을 취하셔야 해. 수진은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너희가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낼 거니? 네? 병원비 말이야. 응급실비랑 입원비, 검사비 다 합치면 적어도 10만 원은 넘을 텐데. 민재가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물론 저희가. 너희가 딸기 수술비로는 150만 원도 끼고 있으면서 어머니 병원비 10만 원은 부담스러운 거야. 수진이 끼어듭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희도 요즘 경제적으로 좀 빠듯해서. 윤태섭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너는 강아지 유치원비로 매달 70만 원씩 쓰면서 어머니 병원비는 부담스럽다고. 강아지 사료는 한 달에 30만 원씩 써도 괜찮고. 민재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희가 딸기한테 쓰는 돈이 아버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내 어머니가 내 강아지한테 물렸을 때는 동물이라 어쩔 수 없다더니 이제 와서 그 동물이 내 가족이라고.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첫 마디가 강아지 돌봄이라고. 그때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병원입니다. 환자분을 위해 조용히 해주세요. 다음 날 미선은 조금 나아진 상태로 깨어납니다. 윤태섭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보,
어때? 괜찮아요. 민재는요? 걔는 집에 갔어. 미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어려 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내가 이제 강아지보다 못한가 봐요. 윤태섭은 아내의 손을 꼭 쥐며 말합니다. 당신은 그 어떤 존재보다 소중해. 민재가 지금은 혼란스러운 것 같아.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야. 퇴원 당일 미선은 병원비를 정산하러 갑니다. 검사비와 입원비를 합쳐 12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보, 민재는 오지도 않는군요. 그 녀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선의 전화기에 문자가 도착합니다. 민재로부터였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셨어요? 저희가 어제 좀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 죄송해요. 그런데 혹시 딸기 이야기는 어떻게 되나요? 미선은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서서히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여보, 알아. 더 이상 말하지 마. 며칠 후 미선이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난번에는 정말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미선은 조용히 수진을 맞이합니다. 들어와. 수진이 거실에 앉아 미선을 바라봅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나아지셨어요? 저희가 병원에 찾아가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괜찮아. 이제 많이 나아졌어. 어머니, 사실 딸기가. 미선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수진아, 나 아직 아파. 강아지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 네, 죄송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수진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어머니,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저희가 부담할게요. 12만 원 정도 나왔어. 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네요. 다행이에요. 미선은 수진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낍니다. 딸기 유치원비 70만 원은 아깝지 않으면서 내 병원비 12만 원은 많이 안 나와서 다행이라고. 수진아, 솔직히 말해줄래?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에게 나는 딸기보다 덜 중요한 존재니? 수진은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당연히 어머니가 중요하시죠. 그런데 왜 내가 병원에 있는데 딸기 돌봄부터 이야기했어? 내 병원비는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딸기 치료비는 수백만 원도 아깝지 않은 거야? 수진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미선이 계속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하지만 너희에게 나는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인가 봐.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다만, 딸기도 저희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라서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미선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가족, 그래, 딸기는 너희 가족이지. 하지만 내가 궁금한 건 너희에게 나는 가족이 맞느냐는 거야.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머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몸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 떠난 후 미선은 소파에 앉아 오열합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깨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박미선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들 부부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소식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의 계속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병원 사건 이후 박미선과 아들 부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서로 만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미선은 쓸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다시 취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렸습니다.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네.
친구 정숙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달라 보여? 응,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 아들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 미선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기로 했어. 내가 소중하지 않으면 누가 날 소중히 여기겠어. 그렇게 석 달이 흘렀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요. 어머니,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소식인데?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어머니, 할머니 되실 거예요. 미선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주라니, 아무리 아들과 사이가 소원해졌다 해도 손주 소식은 그녀의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정말 수진이가 임신했다고? 몇 개월이야? 이제 12주 됐어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말씀드려요. 축하한다.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미선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손주를 기다렸는지 자신도 몰랐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 와주세요. 수진이도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꼭 갈게. 주말, 미선과 윤태섭은 오랜만에 함께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수지는 평소보다 얼굴이 조금 상기되어 있었고, 미선은 그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축하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네, 어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오랜만에 뵈니까 정말 반갑네요. 거실에 앉자 미선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딸기의 전용 공간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아기 용품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벌써 아기 준비를 다 했구나. 민재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저희가 좀 서둘러서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윤태섭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 너희도 부모가 될 거니까 많은 것이 달라질 거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정말 무례했어요. 특히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정말 죄송해요. 미선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주 소식과 함께 아들 부부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에 그동안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보다 중요한 건 건강한 아기를 낳는 거야. 식사 시간 모두가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선은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기는 어디 있니? 안 보이네. 민재와 수진이 서로 눈길을 주고받습니다. 민재가 머뭇거리며 말합니다. 사실 딸기는 수진이 부모님께 맡겼어요. 의사 선생님이 임신부는 반려동물과 같이 지내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수진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정말 딸기와 떨어지기 싫었는데. 아기를 위해서 결정했어요. 그래도 가끔 영상통화로 보긴 해요. 미선은 수진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어쨌든 딸기는 수진에게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임신 중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해. 잘 결정했어. 그날 이후로 미선과 아들 부부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미선은 더 자주 아들 집을 방문했고 출산 준비를 함께 도왔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미선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태어나면 가끔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둘 다 직장에 다니다 보니. 미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의 일들이 떠올랐지만 손주를 생각하니 그런 감정들이 덮여졌습니다. 물론이지. 내 손주인데 얼마든지 봐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진의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민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갑자기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가요.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갈게. 미선과 윤태섭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이미 분만실에 들어가 있었고 민재는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셨군요. 갑자기 진통이 심해져서. 괜찮아. 첫 아이라 그럴 수 있어. 수진이는 괜찮니? 네, 의사 선생님이 상태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3시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미선은 유리창 너머로 손주를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예쁘구나.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와주셔서. 미선은 아들의 등을 토닥입니다. 이게 다 가족이지. 아이의 이름은 강우로 정해졌습니다. 수지는 몸조리를 위해 친정에 가기로 했고 미선은 매일 병원에 찾아가 손주와 며느리를 살폈습니다. 수진아,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매일 와주시고. 당연한 일이지. 우리 강우 잘 크는 게 중요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애를 낳고 보니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미선은 감동했습니다. 출산의 경험이 수진을 조금 변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산후조리원을 마치고 수진과 아기가 집으로 돌아온 날, 민재가 조심스럽게 미선에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수진이 회사에 복귀하기 전까지 한 달 정도만 어머니가 아기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이 친정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미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돌볼 기회라고 생각하니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봐줄게. 강우 돌보는 건 내게 맡겨. 그렇게 미선의 손주 돌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아들 집에 가서 저녁까지 아기를 돌보는 일은 힘들었지만 손주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수진이 산후 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 뒤에도 미선은 계속해서 손주를 돌보았습니다. 매일 8시간 이상을 손주와 함께 보내며 미선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선이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의외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에는 딸기가 돌아와 있었고 아기 강우의 요람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딸기가 돌아왔구나.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네, 어머니. 이제 강우도 좀 컸고 저희가 딸기를 너무 보고 싶어서요. 딸기도 아기랑 친해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선은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아지와 아기가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할까 싶었지만 아들 부부의 결정을 존중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할 거야. 딸기가 아기를 질투할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처음 며칠은 딸기가 아기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기는 강우가 올 때마다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강우의 방 문 앞에서 자주 서성였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 강우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을 때 딸기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딸기야, 왜 그래? 조용히 해. 하지만 딸기는 계속해서 미선과 아기 쪽으로 다가오며 짖었습니다. 미선은 불안한 마음에 아기를 더 꼭 안았습니다. 수진아, 딸기가 이상하게 구는데. 수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딸기야, 안 돼. 저리 가. 수진이 딸기를 다른 방에 가두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딸기가 아직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강우한테 위험할 수 있어.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음 날부터 딸기는 전문 훈련사에게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딸기와 아기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미선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딸기는 강우에게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가끔씩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재야, 딸기가 강우한테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어머니, 저희도 걱정돼서 전문가와 상담했어요. 적응 기간이 필요하대요. 딸기도 이 집의 가족이니까요.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그 이야기구나. 딸기가 가족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미선이 강우를 안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기가 갑자기 점프하여 미선의 팔을 물려고 했고 미선은 깜짝 놀라 몸을 피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안전했지만 미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기야, 안 돼. 수진이 급히 와서 딸기를 안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딸기야. 할머니가 갑자기 움직여서 놀랐지? 우리 딸기 착한 아이인데. 미선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강우가 위험할 뻔했는데도 수진은 여전히 딸기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지금 상황이 뭔지 알아? 강우가 다칠 뻔했어. 어머니, 딸기가 정말 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놀란 거예요. 민재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우는 괜찮아요. 강우는 다행히 괜찮아. 하지만 딸기가 위험해. 내가 빨리 피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민재도 수진처럼 딸기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기 무서웠지? 괜찮아, 괜찮아. 미선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너희 지금 정신이 있니? 아기가 다칠 뻔했는데 강아지부터 달래? 민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다들 놀라서 그래요. 딸기도 가족이고 강우도 가족이니까 둘 다 걱정되는 거죠. 미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강우를 꼭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이제 강우를 돌볼 수 없을 것 같아. 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강우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서는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어. 강아지와 아기 중에 선택하렴.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선택이라뇨? 둘 다 저희 가족인데요. 그래, 둘 다 너희 가족이지. 하지만 내 손주의 안전은 내가 지켜야 해. 딸기가 있는 한, 난 더 이상 강우를 돌볼 수 없어. 그날 이후 미선은 더 이상 손주를 돌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국 어린이집에 강우를 맡기기로 결정했고 미선과의 관계는 다시 소원해졌습니다. 미선은 마음이 아팠지만 손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여전히 딸기는 강우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다음 장에서는 박미선과 아들 부부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과연 그들은 서로의 가치관 차이를 극복하고 화해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계속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우를 더 이상 돌보지 않기로 한 결정 이후 박미선의 생활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아들 부부와는 전화 통화만 간간히 할 뿐 직접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손주 강우가 보고 싶었지만 딸기가 있는 집에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오늘도 강우 보러 안 가요? 윤태섭이 물었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강우가 벌써 6개월이 됐다던데. 많이 컸을 텐데. 알아요. 나도 보고 싶지만 그 집에 가면 또 상처받을까봐 겁이 나요. 윤태섭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해해. 너무 서두르지 마.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아니야, 반가워. 들어와 앉아.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무언가를 요구하러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머니, 다음 주부터 수진이가 중요한 프로젝트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2달 정도 해외에 있어야 해서 그래서 저도 최근에 업무가 너무 바빠서 강우를 돌볼 시간이 부족해요. 어린이집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미선은 이미 민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강우를 봐달라는 거니? 네. 가능하시면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서 강우를 돌봐주셨으면 해요. 딸기는 민재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딸기는 여전히 집에 있어요. 미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못해. 딸기가 있는 한 강우를 돌볼 수 없어. 어머니, 제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수진이 부모님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도움을 청할 수 없고. 내가 이미 말했잖아. 강아지와 아이 중에 선택하라고.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딸기는 저희 가족인데 어떻게 내보내요? 그럼 강우의 안전은 저희가 딸기를 잘 관리할게요. 문제 없을 거예요. 미선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딸기가 강우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을 때 너희는 딸기부터 달랬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강우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겠니?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입니다. 손자를 봐주는 것은 할머니로서 당연한 의무인데. 미선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의무? 내가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지금은 내가 할머니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그런 의무가 있다면 너희에게도 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있지 않니? 윤태섭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민재야. 진정해.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딸기가 위험할 수 있다면 강우의 안전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민재는 아버지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급해서 어머니께 부탁드린 건데. 미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재야, 내가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아. 너희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내가 취업할 때까지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는지. 어머니,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였니? 그럼 나에 대한 예의와 존중도 자식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니? 근데 너희는 강아지에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으면서 내 병원비는 아까워했어. 강아지 유치원비로 70만 원씩 쓰면서 내 생일 선물은 인터넷에서 2만 원짜리 목도리를 사줬지.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당시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딸기 사료값으로는 매달 30만 원씩 쓰면서 딸기 수술비로는 150만 원도 아깝지 않으면서.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민재야, 난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내 선택을 존중했고 내 결혼을 축복했어.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강아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됐어.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 민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조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사실 강우를 돌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탁도 있어요. 미선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부탁? 저희가 집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기려고 해요. 강우도 크고 있고 공간이 필요해서요. 그래서 예전에 아버지가 약속하셨던 지원을 해주셨으면 해요.
미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원. 무슨 지원? 윤태섭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니? 아버지, 제가 결혼할 때 나중에 집 살 때 보태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정말 필요한 상황이에요. 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우를 돌봐달라는 부탁에서 갑자기 돈 이야기로 넘어가다니. 민재야, 내 아버지가 그런 약속을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게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민재가 갑자기 언성을 높였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형편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정작 다른 데는 돈을 쓰시잖아요. 다른 데라니. 어머니 취미 생활이요. 문화센터 수업비며 친구들과 여행 다니시는 비용이며 그런 건 다 돈이 있으시면서 정작 아들 돕는 데는 인색하시잖아요. 미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내 취미 생활에 쓰는 돈은 한 달에 고작 몇만 원이야. 그걸 내가 시비할 수 있는 문제니? 윤태섭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민재야. 얘가 지금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그게 맞는 거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민재도 이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압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하셨다는 거. 하지만 이제는 제 가정이 우선이에요. 강우를 위해서, 수진이를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부모님은 도와주지 않으시고. 미선이 충격과 분노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내가 널 30년 넘게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내 도움을 요구한 적 없어. 내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늘 혼자 참았어. 하지만 너는 내가 강아지보다 못해.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선의 울음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윤태섭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야. 이만 가거라. 내 어머니가 더 이상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구나.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강우는요? 봐주실 수 없는 건가요? 미선이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에게 우리는 이미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야. 우리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민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해주는 게 당연한데. 윤태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당연함은 이제 없다. 너희가 우리에게 한 행동을 생각해봐. 이제 너희 스스로 해결하거라. 민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선은 소파에 기대어 오열했습니다. 윤태섭은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야. 그날 밤 미선과 윤태섭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일들,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여보, 우리 이사를 할까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이사. 어디로? 좀 더 작은 집으로요. 지금 집은 너무 커요. 우리 둘만 살기에는 외롭고, 게다가 민재가 자꾸 찾아올 것 같아요. 윤태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다음 날부터 미선과 윤태섭은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작지만 깨끗하고 조용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노후를 보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사 날짜가 확정된 후 미선은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재야, 우리가 다음 주에 이사를 해. 새 주소는 알려주지 않을게. 너희 인생은 너희 방식대로 살아가길 바라.
우리도 이제 우리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강우에게는 안부 전해줘. 이틀이 지나도 민재로부터 답장은 없었습니다. 미선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 당일 미선과 윤태섭은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미선은 민재의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있는 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잘 가, 우리 아들. 너의 행복을 빌어.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 미선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을 시작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윤태섭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살자.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미선과 윤태섭은 이제 자신들의 존엄성을 지키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그들보다 강아지를 더 중요시했다는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과거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와 행복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오디오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을 때 비로소 빛나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